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밀품목에 대해서 한번 쭉 1과목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 그러면 1번 보험의 목적이죠.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 그러면 보험의 목적은 바로 해당 농지에 파종되어 있는 밀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농지, 즉 보험 가입 기간에 가입한 농지에 파종된 밀. 자, 보험의 목적했습니다. 2번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그러면 그렇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밀은 종합위험 방식이죠. 밀뿐만이 아니라 1년생 식물은 다 종합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자, 다음 3번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재원보, 화계보. 기본적으로 꼭 외워두자고 그랬던 얘기입니다. 다음 4번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기간. 자, 보험기간이면 보험이 언제부터 개시되느냐? 자, 9월 30일 이전에 파종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럼 9월 30일 이전이니까 10월 1일부터 파종하는 건 되겠네요. 그럼 10월 1일, 또 그 다음에 11월 20일 이후에 파종하면 인수 제한에 걸리죠. 그러니까 10월 1일에서 11월 20일 이전에 보험이 개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험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보험 계약일이 들어가겠죠. 5번 보험기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바로 보험 가입 금액이죠.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예. 아주 보험 가입 금액의 기본 공식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양은 물론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을 거고 가입 가격은 킬로그램당 보험을 얼마 가입한다.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10,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에 들어오죠. 다음 6번째 보험료 하겠습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이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영업료율, 보험료율이죠. 자, 보험료율을 합니다. 바로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즉 보험료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해가지고 가로 닫자. 아주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보험료. 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보험료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료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죠. 자, 보험료 기본 공식입니다. 보험료율,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예. 그래서 이게 공식을 아예 정확하게 하나 외워둡니다. 보험료율도 그러면 아예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이렇게 딱 하나 외워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7번 보험금이죠. 보험금. 자, 여기 보험료율 공식. 자, 여기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계속 쓸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냥 외워두는 거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료율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식을 쓸 겁니다. 이 공식을 쓰고 뒤에 뭐 바로 방제시설 할인율,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죠. 뒤에다가 곱하기 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방제시설 할인율, 뭐 그렇죠. 이제 다른 친환경 재배효율 뭐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하죠. 자,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기본 공식 보험료 공식은 정확하게 외워둡니다. 자, 또 보험금 공식 한번 가겠습니다. 보험금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 지금 현재 자기부담 비율을 최초 가입하면 얼마예요? 최초 가입하면 20%가 가장 낮죠. 그 20%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부담 비율 20%가 거대한 재해가 오는 건데 그 정도는 농민들이 전부 다 부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가 옳은 것 같고 저쪽 얘기를 들으면 저쪽 얘기가 옳은 것 같죠. 자, 보험금 공식입니다. 이거 이렇게 외워두는 거죠.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피해율. 즉 이게 자기부담 비율이 20%라면 피해가 30%라면 초과한 건 10%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빼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자, 자기부담 비율이 나와야죠. 자기부담 비율. 금방 얘기했던 자기부담 비율은 최초 가입할 때 20%, 30%, 40%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게 20%다.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10%와 15%를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 15%는 2년 이상 순보험료의 100% 이하의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다음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가입하고 순보험료의 50% 이하의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1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최초 가입 시 20%를 조금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실제적인 실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농업 경작자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간신히 지탱을 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윤을 남겨야 되고요. 자, 다음 9번째 보겠습니다. 9번째, 미경과 비율이죠. 미경과 비율. 미경과 비율은 바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글쎄 서울에 간 아들이 그냥 갑자기 중앙지검에 발령을 난 거예요. 차장검사로. 그러다 보니 아버님 이제 농사 그만 지으시죠 이러면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냈으니까 보험을 해야 가게 되죠.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을 해야 가게 됐을 때 보험료 환급을 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무엇을 할 때 적용하는 거라고요? 보험료 환급. 보험료 환급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환급에 대한 비율이다. 자, 가장 중요한 말들을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험의 목적은 보험기간 내 보험료 납입일이 속한 해 이렇게 얘기하죠. 보험기간이라는 얘기죠.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해당 농지에 계약했던 그 농지에 파종되어 있는 밀. 그러니까 최소한 보험의 목적에서 어떤 말이 들어가야 점수를 몇 점 주느냐면 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쓰시오. 그러면 파종된 밀. 그러면 조금 더 해야 점수를 준다면 해당 농지에 파종된 밀. 조금 더 앞에 한다면 보험기간이라는 말, 즉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험기간이죠. 바로 보험기간은 보험 계약일로부터 이듬해 6월 30일, 다른 곳은 6월 20일인 곳이 있죠. 그게 6월 20일과 6월 30일이 있는데 충남 예산과 천안만 6월 30일이고 충남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면 6월 20일로 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험 기간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뭐였죠? 이게 1절. 그렇죠? 상품 내용이었죠. 상품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게 보험회사가 경작자에게 우리가 이런 보험을 이렇게 해서 팔고 있으니 보험을 가입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상품 내용이었어요. 그럼 2절은 뭐냐면 계약 인수입니다. 2절은 계약 인수지요. 계약 인수.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말을 바꿔줬고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자, 그럼 계약인수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인수는 누가 쓰는 거느냐? 보험회사에서 경작자가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쓰는 조건입니다. 계약인수 조건이에요. 즉 전부 다 상품 내용은 누가 한 거예요? 회사가. 보험회사가 보험을 팔겠다고 경작자에게 얘기한 것이고 계약 인수도 또 누가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바로 보험을 받아들일까, 보험금이 아니죠. 보험을 받아들일까 말까 할 때 쓰는 조건들입니다.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하고 있다.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 하고 있다.
공부를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자, 회사의 직원 입장이다. 이렇게 먼저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훨씬 이 과목들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편해집니다. 자, 계약 인수 조건 1번. 가입 지역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입 지역은 밀은 변은 전국이었는데 가입 지역은 밀은 어디 있느냐면 제주도, 전라남북도. 전라남북도에 또 어디가 하나 있죠? 광주광역시가 들어있죠.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경남. 그 다음에 충남까지입니다. 현재 가입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올해는 다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자, 가입 지역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가입 자격입니다. 가입 자격. 가입 자격은 직접 경작자이면 된다고 했어요. 직접 경작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직접 경작자. 개인 또는 법인. 예, 말을 길게 쓰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직접 경작자이고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내 대리로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예, 말 그대로 하자고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러지 않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피성년, 성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후견인이 꼭 붙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대리하면 좀 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직접 경작자이면 돼요. 미성년자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대리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접 경작하면. 자, 3번. 가입 기준입니다. 가입 기준. 가입 기준 50만 원 미만 농지일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50만 원이면 되는데 미만 농지는 어떻게 할 거냐. 미만 농지들을 합하여 50만 원이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자, 가입 기준은 50만 원 농지를 만들어야 50만 원 이상의 농지가 돼야 돼요. 가입 농지가.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제한 목적물 벼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밀이니까. 벼하고는 다르게 벼는 봄에 이양을 하는데 밀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파종을 하는 것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 제한 목적물 우리가 또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50만 원 미만인 농지 안 되죠. 두 번째, 하천 부지에 소재하는 농지. 다음에 세 번째, 최근 3년 연속 피해를 입은 농지. 다음에 네 번째,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다음에 다섯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여섯 번째, 봄에 뿌리는 춘파 재배 방식으로 하는 농지.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 안 됩니다. 다음에 농업용지가 수용되려고 그러는 농지.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다음에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수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다음에 출현율 잘 아시죠? 씨앗을 뿌렸는데 8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논에다 했는데 20% 안 나고 80%
80%는 출현, 씨앗이 좀 더 났어야 된다. 80%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다. 이런 얘기죠. 전환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안 됩니다.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인수 제한 농지, 제가 이렇게 슬슬 불러드리고 있는데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인수 제한 목적물. 인수 제한 목적물, 이것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 외우셔야 되느냐면 봄에 파종하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10월 1일에서 10월 20일 사이에 파종한 건 받아들이는데 그 이후 것은 안 받아들이고 9월 30일 이전에 파종하면 또 안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다섯 번째 평년 수확량. 이 평년 수확량이죠. 인수 관련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이해를 꽉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 여기에서 오늘 꼭 하나 기본적으로 외우자는 말을 꼭 했어요. 보험료 공식. 보험료 공식. 자,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10%와 15%.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수 관련 수확량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첫째 표준 수확량입니다.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이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농지에 예상되는 수확량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나누기 3년 거면 3년 나누기 3 해가지고 이만큼쯤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평년 수확량입니다. 평년 수확량이면 평년 수확량의 정의는 재해가 평년 수준이고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하였을 때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 얼마쯤 나올 것인가. 이 정의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년 수확량의 산출을 하려고 그런다면 보험 가입 직전 5년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이라고 합니다. 산출의 정의라고 했어요. 용어의 정의는 재해가 평년 정도이다 이 말이고요. 산출의 정의는 보험 가입연도 직전 5년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이에요. 자, 용도는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과 감수량 산정, 즉 피율 산정에 사용합니다. 이 용도의 정의입니다. 평년 수확량의 용도의 정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이란 재해가 평년 수준이고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했을 때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이게 정의예요, 정의. 다음에 산출 정의가 있어요. 산출은 이렇게 한다. 보험 가입연도 직전 5년간의 실제 수확량과, 그러니까 올해 한다고 한다면 2021년 보험을 한다면 직전 5년이니까 16년에서부터 20년까지가 되겠죠. 5년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어떻게 하느냐면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산출의 정의예요. 용도, 활용의 정의. 보험 가입 금액의 산출과 감수량 산정에 활용한 용도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평년 수확량 공식은 하나 꼭 이제 책에 나와 있죠. 한번 해볼까요? 평년 수확량 공식 산출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대로. 자, 중괄호 열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여기까지 해서 중괄호 묶고 곱하기 b분의 c. 자, 이 공식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공식. 자, 평년 수확량의 기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꼭 언제나 해도 줄줄줄줄줄 입에서 그냥 흐를 수 있도록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a는 에버리지, 평균이죠. 어떤 평균이느냐? 과거 2021년에 봤을 때 16년에서부터 그렇죠. 20년까지 과거 평균 수확. 과거 평균 수확량입니다. 다음에 B는 무엇이냐? 베이스에다 깔고 간다. 즉 과거에 통계에 쓰던 표준 수확량. 그래서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입니다.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다. 그럼 과거 것이다. 즉 올해 2021년의 평년 수확량을 계산한다면 20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의 과거 평균, 과거 것을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베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C는 뭐냐? C는 올해 보험 가입연도, 가입연도에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래서 current 이런 말 쓴다고 그랬습니다. Y는 가입 횟수입니다. 가입 횟수.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공식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그래서 a는 에버리지, 과거 평균 수확량이고, b는 베이직, 표준 수확량이다. 그것도 과거 평균 표준 수확량이다. c는 가입하는 해 표준 수확량, current 표준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A, B, C로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아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더 말들이 많아서 과거 수확량이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실제 수확량, 과거 수확량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수확량. 자, 과거 수확량이라는 말과 실제 수확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끔가다 보면 이 말들에 자꾸 혼돈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수확량이란 말 그대로 실제로 수확한 수확량을 뜻합니다. 실제 수확량. 그러면 2019년,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1년이죠. 지금 2021년인데 2019년도의 실제 수확량은 실제 수확량은 5,000kg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올해 지금 2021년도에 얘기하면 2019년도에 실제 수확량 5,000kg은 표준 수확량이에요? 과거 수확량이에요? 현재 수확량인가요? 2019년도 거니까 과거 수확량이죠. 이렇게 실제 수확량이라는 말을 붙였어도 앞에 연도가 붙어 있으면 과거 수확량이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 수확량 개념과 실제 수확량의 개념을 얘기할 때 연도수를 붙여서 과거 수확량을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실제 수확량을 연도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들을 얘기할 때 과거 수확량은 과거의 실제 수확량이다. 이 말을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수확량이란 과거의 실제 수확량이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평년 수확량이란 뭐예요? 제가 평년 정도일 때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평년 수준으로 했을 때 기대되는 수확량이 있어요. 그럼 한번 2020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그럼 작년이죠. 평년도에, 자, 여기에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2020년도, 20년도에 표준 수확량은 500kg이었어요. 어떤 논의 미래 수확량이.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은, 기대되는 수확량은 550kg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확을 해보니까 실제 수확량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작년에는 자연재해가 많았으니까 한 400kg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이 표준 수확량은 언제 거예요? 2020년도니까 과거 2020년 표준 수확량 200kg, 과거 2020년 평년 수확량 550kg, 과거 실제 수확량, 과거 2020년 실제 수확량 400kg,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 걸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과거 수확량이다 이 말을 하면 과거 실제 수확량을 뜻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때 당시에 2020년에 보험 가입을 할 때 평년 수확량은 기대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표준 수확량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놓은 거고, 이것은 나중에 실제로 수확한 것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